얘들이 이 나라의 희망이구나. 얘들을 키워줘야 되겠구나. 얘들을 보호해줘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들을 나중에 유학도 시켜서 공부도 시켜주고. 배제학당의 이승만은 만민공동회가 거듭되면서 왕정을 폐하고 민주공화국을 수립하자는 급진적인 주장을 했다가 당연히 이제 네. 젊은 사람들은 급진파가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승만을 비롯한 젊은 사람들이 일부가 그냥 보니까 이 고종이 안 되겠거든. 그래가지고 급진적인 이 운동을 하다가 이렇게 잡혀 들어가죠. 이승만 같은 경우에는 보부상이 자기를 때려 죽이려고 오니까 오히려 보부상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그 사이를 가르고 탈출한 극적인 영화 같은 네, 장면도 있고요. 네. 실제로 한성 감옥에서 네. 5년 8개월간 옥살이를 하기도 합니다. 네, 그렇죠. 선교사들의 구명운동이 없었다면 아마 옥사했을 네, 가능성이 그렇습니다. 매우 높다고 봅니다. 네. 그건 왜냐하면 이제 탈옥을 했기 때문에 그 유명한 에피소드인데 이제 주시경이 이제 그 배제학당의 이제 절친 아니겠습니까? 네. 주시경이 이제 건총을 두 자루를 보자기에 싸서 갖고 가는데 그것도 이제 재밌는 게 그냥 주시경 혼자 간 게 아니고 외국인 선교사가 이제 면회를 가는 거죠. 그게 따라가. 외국인 선교사니까 좀 특별 면회를 시켜준 거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냥 간수들이 그냥 한눈 파는 사이에 그걸 이렇게 전해줘가지고 그 건총 두 자루를 가지고 세 사람이 탈옥에 성공합니다. 네. 예. 그래서 탈옥수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은 중국으로 탈출하는 데 성공을 했고 네. 두 사람은 이승만과 두 사람은 다시 잡혀 들어갔는데 네. 이제 그러니까 탈옥을 했으니까 이제 다시 그 죄를 물어서 재판했는데 그 두 중에 한 사람은 사형 결국 당했을 겁니다, 아마. 그리고 이제 이승만은 건총을 쏘지 않았다, 이런 어떤 이상한 핑계를 가지고 이제 사형을 면했는데요. 그거 다 사실은 선교사들이 구명운동을 너무 열심히 한 거죠. 그러니까 고종한테 압력을 넣어가지고. 배제학당 졸업연설 영어로 했다는 그 조선의 독립, Independence of Korea를 유럽 또 미국의 외교관들이 듣고 그렇게 감명을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그 연설로서 이제 그런 인상을, 이제 깊은 인상을 받았겠습니다만, 외국인 선교사들이 배제학당에서 그 젊은이들을 보니까 이승만과 주시경 이런 몇몇 젊은이들, 얘들이 이 나라의 희망이구나. 얘들을 키워줘야 되겠구나. 얘들을 보호해줘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들을 나중에 유학도 시켜서 공부도 시켜주고, 또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탈옥이라든지 이런 일로 해서, 죽게 되었을 때 목숨을 살려주고 했던 거죠. 지금 감옥이랑은 다르게 한성 감옥은 음식도 죄수들 가족이 계속 돼야 됐고, 바닥도 가만히 봐야 위생 상태 엉망이고, 그러니까 가만 놔두면 그냥 전염병에 걸려서 죽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살아남았고요. 또 곤장 100대형을 언도받았는데 이거는 사실 때려 죽이겠다는 얘기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제가 기록을 보니까 이승만 재판의 재판장이 홍종욱, 김옥균 암살했던 홍종욱. 근데 홍종욱도 프랑스 유학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이승만을 알아보고 곤장을 좀 뭐랄까요, 살살 때려서 살려준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그렇겠죠. 그런데 아주 크게는 말입니다. 크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체 고종 정부는 미국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를 갖고 있었고, 또 외국이 그 원조라든지 이런 것을 굉장히 그게 바라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에서 온 선교사들,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온 선교사들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압력을 굉장히 크게 받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쪽에서 보호한다라는 그것이 가장 결정적으로 이승만이 살아남은 가장 큰
이후였을 겁니다. 아마. 월남 이상제에 관해서 선생님께서는 말년의 손자 세대들과 함께 웃고 떠들고 농담도 같이 하고 그들을 보호하고 가르치면서 아주 말년 행복하게 보내시다 가신 분이다라고 평가하셨습니다. 월남 이상제 어떤 분입니까?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사실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불행한 면도 있었어요. 아들 셋이 다 저희가 이제 오래 살다 보니까 77세까지 살았는데 아들 셋이 다 먼저 죽었어요. 옛날에는 그걸 참측이라고 했는데 그 아들 셋을 잃는 그런 아픔도 겪었고, 그런데 양반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박헌영 세대보다는 50살이 많고 이승만보다는 25살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세대의 젊은이들을 보호하고, 우리가 흔히 이승만을 기업파의 황태자다, 또 뭐 안창호는 서북파의 선생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기업파의 황태자는 뭐냐? 기업파가 그만큼 애지중지 보호하는 사람이다 하는데, 실제로 그 이승만의 아버지 노릇을 한 사람의 구체적으로 찝으면 바로 이상제입니다. 이상제가 그 박사학위 받은 이승만을 국내에 불러가지고 이미 한일합방 이후에 불러가지고 전국을 다니면서 강연하게 합니다. 스타로 만드는 거죠, 말하자면. 그렇게 하고 이제 계속 보호하고, 또 일제가 막 그 탄압이 시들으니까 다시 미국으로 망명시키고 이렇게 해서 아주 그냥 아들처럼 계속 그 보호를 하신 분이고, 그 이승만뿐만 아니라 그 세대, 또 거기서부터 이 박헌영 세대까지 다 이렇게 아우르고 보호하고 했던 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상제 선생님이 기획한 이승만의 YMCA 전국 강연, 이게 있었기 때문에 일제 시대 내내 조선의 백성들이 미국에는 이승만 박사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분이 계시니 너도 자라서 그분만큼 훌륭한 분이 돼야 한다라고, 뭐랄까요, 볼 수는 없고 만날 수는 없지만 민족의 사표요 희망 같은 그런 존재로 기억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물론 그렇습니다. 네, 그러나 그 시간은 워낙 35년이나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또 한 세대가 무조건 넘는 시간이라서 다 잊혀질 수 있는 그런 것이었습니다만, 그러나 이상제 선생의 그런 어떤 그 기획은 상당히 의도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승만을 어쨌건 물론 이승만은 그 전에도 아까 얘기했듯이 만명공동에서 이미 스타로 청년 지도자로 떠오른 사람이었지만, 안창호와 더불어서 이 사람을 전국으로 이렇게 강연도 다니게 하면서 어쨌건 대중적 리더로 이렇게 키우기 위해서 애를 쓰신 것 같습니다.